네, 지금부터 27학년도 화학, 임용화학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병천이고요. 좀 이따 권혁 교수님 보게 될 겁니다. 네, 순서 먼저 말씀드리면 권혁 교수님 먼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제 얼굴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면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시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앞에 음료수 있으니까 네, 쉬는 시간에 좀 드셨으면 좋겠고, 이제 권혁 교수님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는 이제 2011년도죠. 이제 15년 전에 2011년도부터 2025년까지 이제 15년 정도를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그 희소고시 학원에서 이제 유기학이랑 유기분과학을 강의하다가 이제 계약 기간 종료로 내년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임용닷컴이라는 학원에서 이제 유기화학과 유기분과학을 강의하게 된 권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설명회를 할 텐데요. 일단 컨텐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이랑,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강 강의 기획 및 교재 소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기학 영역 시험 대비안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2026학년도 지난 11월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그 기출들이죠. 그거 이제 적중 문항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출제 경향 분석을 좀 잠깐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판서를 하진 않을 텐데, 일단 이제, 임용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그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1997년부터, 임용고사 기출문제가 쭉 수록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작년에 들어가 보니까,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1997년도부터는 아니고 2001년도부터인가로 문제가 이제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출문제를 갖다 쭉 보니까 지금 2008년도까지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주관식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출제가 되는 주관식 문제랑 좀 유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다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죠. 이제 5년 정도를 객관식 문항으로 변환해가지고 출제가 되오다가 201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그러니까 2025년죠. 2025년도까지 이제 주관식 문제로 다시 이제 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2008년도까지 출제가 됐던 주관식 문제들은 지금 이제 출제 유형이랑 좀 안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출제가 됐던 객관식 문제도 현재는 유형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배제를 시키고, 현재 유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2014년도부터요. 2026학년도까지 이제 그 문제다가 다 쭉 이제 문항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총 7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보니까 이제 구조화 결합이랑 그다음에 산염기랑 입체화학이랑 그다음에 작용기와 반응성 및 반응 형태, 그리고 이제 유기반응 및 합성, 그리고 이제 유기분자 구조 결정법이라는 거는 유기분광학, 그리고 실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7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쭉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부분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 구조화 결합이랑 산염기랑 입체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작용기와 반응성 및 반응 형태랑 유기 실험 같은 경우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반응 문제들이랑 유기분광학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유기학이 이제 보통 5문항에서 많이 나오면은 물리화학이나 분석화학이랑 섞여 가지고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0.5문항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나오는 문항들이 반응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문항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유기문학의 경우에는 보통 한 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한 1.5문항 정도 라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해도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5문제 중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는 출제 비중이 이제 보통 한 7,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 반응이랑 분과학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보통 이제 실패할 게 없다.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출제 경향은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반응 문제가 3개가 나오고, 그리고 분과학 문제가 1.5문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입체학 파트는 시스와 토렌스를 갖다 논하는 내용밖에 나오지 않아서 일단 입체학은 0.5문항으로 배정해갖고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교시에서 여기 문항수에 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2교시에서는 이제 그 기입형 문항이 2문항이 아니라 3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1번 문항과 10번 문항과 1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좀 이따 제가 이제 적중 문항들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1번 문항의 경우에는 이제 유기 반응 문제랑 시스와 트랜스를 갖다 얘기하는 이제 입체화학이 관련 그 문항이 나왔고요. 비티그 반응에서 중간체로서 형성되는 그 옥사포스페이틴이라는 그 베테인 사각구리 불안정한 중간체가 그 구조를 그리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폭사이드가 생성되는 반응과 이제 입체화학 시스와 트랜스를 갖다 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점짜리 문제로 나왔고요. 10번 문항에서는 이제 반응 문제인데 그 프로톤 NMR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갖다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벤자인 중간체 생성 반응, 친익성 제거 후 첨가 반응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벤젠 다이아주늄 이온의 생성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샌드메이어 반응이라는 플러스일가 구리염을 사용하는 반응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요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교수님이 전공 파트가 아민 파트라 아민 파트를 갖다 좀 유심히 살펴보라 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아민 파트에 대한 내용이 좀 여러 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문항이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반응 문제랑 프로톤 NMR이 섞여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프로톤 NMR에다가 이제 분광학에다가 0.5문항을 배정을 한 거예요.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4점짜리긴 하지만 실제로 난이도는 그리 높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됐고, 자 11번 문항에서는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로빈슨 고립 만든 반응이라는 그 마이클 첨가 반응과 분자내 알돌 축합 반응이 섞여 있는 로빈슨 고리 만든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고리형 그 사이오아세트를 갖다 만들어낸 다음에 레이니 니켈 촉매를 사용해서 이제 카보닐 그룹을 메틸렌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이 출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다행히도 제 이론 교재에는 이 내용이 수록이 돼서 갖고 저한테 이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맞췄다고 합니다. 이게 자, 에스테의 환원 반응에 이어서 이제 수소와 분소 첨가 후 산화 반응을 하고 존스 시약이라는 강산화제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갖다 산화시키는 그런 반응이 또 출제가 됐어요.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돼가지고 2교시에서는 총 배점이 이제 이렇게 6점이 아니라 몇 점이에요? 10점인가 보다. 그치?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3교시 문항은 이제 2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저기도 잘못했습니다. 서술형은 3문항이 아니라 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1번 문항은 유기분자 구조 결정법, 유기분광학에서 IR 스펙트럼과 프로톤 NMR 스펙트럼이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늘상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대칭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칭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좀 약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면 높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대칭성을 고려한다면은 문제의 난이도는 한없이 낮아지겠죠. 아무튼 2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유기반응 및 합성에서 7번 문제는 케톤이랑 그리냐드 시약으로 3차 알코올을 생성해내고 수은 촉매 수화 반응을 해가지고 삼중결합 알카인을 에놀로 만든 다음에 케토에놀 토토머 이성질 현상에 의해서 케토로 전환되는 고정 과정이 나왔고요. 친액성 아실치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그 적중 문항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잠깐 다시 이제 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총 6점이 지금 할애가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강의 계획 및 교재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1, 3월에는요, 우리 임용고사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유기화학 통합이론을 갖다가 1, 3월 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주당 9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6시간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 수업을 해가지고 주당 9시간 수업으로 3개월간 진행을 할 거고요. 유기학에 필요한 임용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해마다 이제 하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걱정이 쓸데없는 그 기우인 게, 그냥 늘 강의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이외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한 10여 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교재 하나만 그냥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4월 달에는 이제 매년 한 문항에서 1.5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 유기분강학에 대한 내용을 한 달 동안 수업을 할 거예요. 이론 수업을 다 해드리고 이론이 다 끝나고 나면은 맨 끝에 이제 종합연수 문제라고 해가지고 일단 15문항들을 우리가 풀어드릴 텐데 문제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달 동안 유기분강학을 수강하셔야 되고요. 요 내용들 유기분강학은 실제로 이제 그 임용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강좌가 유기분강학이에요. 알겠지? 자, 4월 달에 이제 유기문강 특강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5, 6월에는 이제 임용고사 기출문제를 갖다 풀어드립니다. 유기학이랑 유기분강학에 대한 내용들, 기출문제를 하나 더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텐데, 1997년에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그 아크릴로나이트랄이라고 하는 고분자 문제가 출제가 되곤 했었는데, 예전에 그 출제원들이 이제 공청회를 열 때 열어가지고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생화학이랑, 그 다음에 고분자랑, 그리고 분광학에서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그거 UV 비저블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는 출제에서 이제 배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청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빼버리고 지금 시험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기출문제는 이제 1997년도 문제부터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다 풀어드릴 거예요. 싹 다 풀어드릴 거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 수업을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이제 그냥 답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1, 3월 과정이랑 4월 달에 배웠던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시 이제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가질 거예요. 그래서 5, 6월에는 기출문제를 싹 다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7월 과정에서는 이제 주관식 문제, 서술형, 기평, 주관식 문제, 실전 솔루션이라 해서 총 이제 영역이 한 7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문항수는 한 310문항 정도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올해도 그랬지만은 이 7개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가장 적중률이 높다고 해야 되나? 똑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올해도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과정에는 굉장히 두꺼운 실전 솔루션 문제집으로 한 300문항 이상을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 과정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이제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를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이 모의고사를 갖다가 연합 모의고사로 안명천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교육학 선생님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8회 정도 모의고사를 진행했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고 해설 강의를 봐도 그 자리에서 이제 들으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8회 정도 진행할 거고요. 9월에 개강을 해서 11월 아마 중순경에 아마 이제 종강을 하게 될 겁니다. 맞나? 9월달, 10월달, 11월 초에 아마 종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지금 모의고사만 하는 게 아니라 9월 11일 과정에 이제 모의고사는 함께 같이 진행하는 강좌가 있는데 이제 필수 유기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강좌하고 유기분광학 50제를 갖다 두 개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유기분광학 같은 경우는 50제는요 난이도 중상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50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 그냥 전용 강좌로 현강으로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유기분광학 50제를 갖다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 올해는 제가 점검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설명회가 원래 오늘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설명회를 갖다가 하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안병철 교수님한테 제의를 받은 거는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일단 분광학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분광학 50제는요 왜 이걸 현강으로 다시 개설을 하려고 했냐면은 실제로 작년에 벤젠구리에 에폭사이드가 달려있는 그런 화합물이 출시가 됐는데 그게 좀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 그래서 그걸 이제 에터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에폭사이드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실제로 내용이 여러분들 이 분광 50제에 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이도 중상 문제로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시점에서 이거를 굳이 풀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분광 50제 교재를 학생들한테 추천은 했지만 강요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분광 50제 문제를 현강으로 이제 개설하려고
하려고 하고요. 필수 유기 반응 메커니즘은 이제 작년에는 172 문항을 구성을 했었는데 좀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빼고 너무 쉬운 것들은 좀 빼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들만 좀 추려가지고 교재를 갖다 한 172제를 한 100제나 150제 정도로 교재를 좀 약간 문항수를 축소해가지고 두 개를 엮어서 강의를 해드리면 좀 도움이 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추가로 모의고사 강좌랑 요 강의를 두 개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간 강의 계획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경에 종강을 하게 되고요. 초순이나 중순에 종강하면은 한 보름 정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다가 이제 시험 보러 가셔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은 이렇고요. 중간에 이제 뭐 강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학원 그 강의 안내서에는 고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한번 강의를 시작하면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은 잘 틀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하게 될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알겠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 이제 교재가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실제로 이제 그 시중에 널려 있는 교재를 갖다가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중에 깔려 있는 교재가 한 200여 권 정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50여 권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용시장에서 좀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교재들 갖다가 쭉 한번 목록을 보시면 일단 맥머리 교재가 있습니다. 맥머리는 실제로는 좀 읽기가 편해요. 가장 맞는 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는 교재가 맥머리 교재고, 현재는 이제 10판까지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개정판으로 10판이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일부 빠진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베이어빌거 산화 반응이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실제로 맥머리 교재에 빠져 있어요. 피나콜 재배열 반응이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도 빠져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맥머리 교재는 이제 누구나 많이 보는 어느 대학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교재이면은 분명하지만 이제 일부 빠진 내용이 존재해서 좀 약간 부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자, 두 번째로 솔로몬 교과서가 있는데, 솔로몬 교과서는 내용은 좀 충실하긴 하지만 맥머리 교재에서 빠져 있는 내용들이 솔로몬 교과서에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처음 임용시장에 들어와서 강의를 할 때는 이 맥머리 교재랑 솔로몬 교재를 두 개를 묶어서 보셔라 라는 말씀들을 제가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했거든요. 내용 자체는 충실하긴 하지만 이 솔로몬 유기학 책을 번역하시는 교수님들이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놓은지라 해석 자체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뭐 사기꾼 분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쓰는 용어를 갖다 막 써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내용들을 용어를 갖다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용어 자체는 좀 해석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놔가지고 처음 유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맥머리랑 솔로몬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미스 교과서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1300페이지가 넘어가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고리형 협동 반응이라는 임용고사에서는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일부 빠진 그런 내용들이 일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디엘셀더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약간 고리와 첨가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약간 부실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만한 내용 전개로 요점 파악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생활 관련 의약품들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기 때문에 처음 유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스미스 교과서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빠진 내용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홀라트 교과서는 이제 한때 잠깐 주목을 받았던 교재긴 한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에 한때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볼라트 교과서를 주교재로 선택을 해가지고 잠깐 이제 피트 쪽이나 또는 미트디트 쪽이나 이제 임용 쪽에서 잠깐 출제원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교재였으면은 분명한데, 마찬가지로 산만한 내용 전개로 요점 파악이 좀 어렵고요. 생활 관련 의약품들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음 유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쉽기는 하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임용고사 공부할 때는 그렇게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자, 스미스 교과서랑 볼라트 교과서는 이 두 개가 내용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교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교과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패센덴 교과서가 있는데, 이 패센덴 교과서는 현재는 이제 이 교재의 저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는 개정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패센덴 교과서는 장점이 뭐냐면요, 장점이 맥머리 교과서랑 솔로몬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간혹 가다가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솔로몬이랑 맥머리에 빠져있는 내용들이 패스앤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제가 가지고 있어갖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제 개인 교재에다가 실어놓긴 했습니다. 패스앤드도 그렇고요. 이 두 권의 교재는 맥머리라는 교재랑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단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어려운 방언도 가끔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웨이드 교과서인데요. 웨이드 교과서는 분량이 방대한데 얘는 너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갖고 실제로 처음 6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실제로 맥머리랑 솔로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웨이드 교과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학부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교재 중에 가장 그래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교재는 웨이드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브루이스라는 교과서도 있는데, 브루이스라는 교과서도 스미스 교과서랑 볼하트 교과서랑 안에 있는 그 내지만 보면 실제로 이게 볼하트 교과서인지 아니면 스미스 교과서인지 또는 브루이스 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내용 자체가 디자인도 그렇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8권의 교재가 이제 우리 유기화학에서 임용고사에서 좀 인기를 끌었던 8권의 교재 정도로 이제 이렇게 칠 수 있는데, 물론 제 이 8권의 교재 이외의 교재를 가지고 있다가 하셔도 괜찮은 게, 분량 자체가 이제 그 에킨스 유기화학이라는 거는 분량이 한 800페이지, 한 7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분량이 얇다는 거는 공부하기는 편하겠으나 일단은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얘기겠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교재는 절대로 사실 필요가 없고, 적어도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교재라면은 우리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교재로는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재라는 것은 이제 논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험적인 결과를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유기학에 대한 이론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아니라서 유기교과서는 생물과 같이 개정판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변질되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000페이지만 넘어가면은 유기화학으로서 공부하기는 괜찮은 교재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8개의 교재가 아니고 딴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일단은 1000페이지가 넘어가서 분량 자체가 방대하면 괜찮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과목도 공부하기 힘든데 유기학에 이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는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다 풀어보고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추리고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전부 다 빼가지고 만들어진 교재가 이제 바로 제 개인 교재, 통합이론서가 됩니다. 여기 이 교재거든요. 지금 여기는 표지 디자인이 이제 5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판이 7판이 넘게 나왔어요. 2023년 이후로는 개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강의하지 않았던, 우리 교재에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개정판을 내면서 그 내용들을 실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개정판을 그냥 오탈자 정도 빼고는 거의 개정을 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작년에 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올해 또 수업을 다시 또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교재를 새로 구매하실 필요 없고 작년에 구매하셨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이제 1, 3월에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 3월 강좌에서 이제 통합이론을 수강하시면서 복습할 수 있는 교재는 이 교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좀 바뀌어 나갈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아까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8권의 교재 중에서 이제 4권의 교재, 맥머리랑 솔로몬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스미스랑 웨이드 교과서를 보면요. 챕터가 끝날 때마다 뒤에 보면 연수 문제가 있어요. 그 연수 문제 중에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피트라는 시험에서도 기출문제로 사용이 됐고 미트디트에서도 기출문제로 소스로 사용이 됐고 임용고사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제원들이 문제를 내는 방식이 이제 여기는 주관식 문제들을 참고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출제할 때 그 주관식 문제들을 약간 참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4권의 교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브루이스 교재나 넘어갈게요 그냥. 브루이스 교재나 또는 이제 아까 전에 그 볼하트 교재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연수 문제를 갖다 봤더니 연수 문제가 좀 약간
쓰레기 문제에 가깝습니다. 우리 임용고사를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재들은 배제라고요. 웨이드랑 솔로몬이랑 그다음에 스미스랑 맥머리 교재는 챕터 끝날 때마다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중에서 쓸만한 주관식 문제들을 갖다 따로 추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주관식 연습 문제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해설 강의를 이거를 원래 이제 계획은 얘네들에 대한 해설 강의를 물론 그 교재는 문제 뒤에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는 제가 이제 솔루션을 전부 다 구입을 해가지고 그 솔루션 책을 갖다가 스캔을 떠가지고 이 교재 뒤에다가 이제 답지를 씌워놓고 있는데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원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설지가 물론 있긴 있는데 이거를 해설 강의를 예전에는 촬영을 해놓은 거를 학생들한테 무료로 강의를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예, 약속은 못 해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 통합이론서에서 1장이 구조와 결합이에요. 2장은 산념기 파트인데 1장 구조와 결합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이 교재로 돌아와서 1장의 구조와 결합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풀어보시고 뒤에 해설지를 갖다가 보고서 이제 답을 맞춰보시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1, 3월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이론서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도움이 꽤 많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강의하게 되는 이제 유기분강학 교재도 시중에 깔려있는 이런 교재들을 갖다가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만들어진 교재가 이제 이 교재고요. 이 교재로 4월달 한 달간 수업을 하게 되고 이론이 메스 질량분석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분광법이라는 IR 스펙트럼이랑 그다음에 이제 NMR 프로톤 NMR이랑 카본 NMR 그거 배우고요. UV 비저블 스펙트럼은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고종회 때 이제 출제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IR과 메스와 그다음에 프로톤 NMR, 카본 NMR을 갖다가 이제 이론을 싹 다 이제 수업을 해드리는데 비어 램버트 법칙 이런 거는 이제 분석하게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갖다 딱 보고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로는 데이터를 보고서 그 데이터가 나타내는 구조를 도출해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다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만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이론을 갖다가 나오지 않는 것들은 배제하고요. 나오는 내용들에 한해서만 다 꼼꼼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론이 다 끝나고 나면은 뒤에 이제 종합연수 문제가 15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풀면서 배웠던 이론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거의 딱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분과까지 끝나게 되면요. 모든 이론들이 다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론 수업은 종료가 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기출풀이 교재로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997년부터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 출제가 됐던 모든 내용들을 단 한 문항도 빼놓지 않고 싹 다 풀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은 왼쪽에는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는 빈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거는 해설지를 갖다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5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를 싹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파트는 대충 소개해드리면 나중에 이제 기출강좌 개강하면 또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일단 파트 1에서는 임용 유기학 기출문제 편이고요. 파트 2가 임용 유기 분과학 기출문제 편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7년부터 2026학년도 기출문제까지 모두 수록을 했고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 고분자랑 그 다음에 일반화학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이제 그 생화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전부 다 이제 배제했습니다. 일반화학에 대한 내용도 옛날에는 1990년대에는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유기학 쪽에서. 자, 7월 과정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까 7개가 아니라 6개. 6개의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구조화 결합, 알케인과 사이클알케인, 입체화학, 작용기반응과 유기반응, 유기화학 실험 문제는 현재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6년도에 잠깐 실험 문제를 가정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는 하나 실제로 유기화학 실험 문제라고 단정을 짓기 좀 어렵고 객관식으로 나오던 10월까지는 매년 한 문항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 2014년도 이후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문제는 그래도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실험 문제도 한 11문제 정도를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험 문제 요것만 풀어보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소개는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6번에 이제 유기분 강화 대략 한 36문항에서 한 40문항 정도 풀면서 이제 그동안 또 배웠던 이론들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월 과정 이제 8주 동안, 8주가 아니구나, 10주 동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다 300문항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 풀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9월 11월에 모의고사와 함께 진행하는 거는 이제 분광 50제 교재 요거고요. 난이도 중상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풀어보시면은 야,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거기서 나왔단 말이야. 이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요. 자, 그래서 이제 49번, 48번, 49번, 50번 문제는 이제 코지를 포함해 놓긴 했는데 코지랑 노지랑 HSQC는 실제로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냥 한번 소개는 시켜드릴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소개는 좀 시켜드리긴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필수바 유기반응 메커니즘 172제. 이 교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제가 이제 올해 현강생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교재가 사실 이 교재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적에 우리 교수님이 석사 일기 때 저한테 이제 주셨던 책을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 문제집이 어떤 문제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200문항 이상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갖다 딱 봤더니 그 반응이 1, 2, 3, 4, 5 그래서 반응이 쭉 주어져 있고 맨 뒤에 해설제로 이 반응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교재를 토대로 만든 교재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논문을 찾아가지고 제가 넣은 것도 있는데 그 교재를 갖다 봤더니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임용고사에서 나왔던 반응들도 더러 보이고 PT랑 미트디트에서 출제가 됐던 내용들도 반응이 똑같은 것들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제 교재로 편절을 해가지고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교재인데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이걸로 강의해 드리는데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덜어 있기도 하고 해갖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빼고 너무 쉬웠던 내용이나 이미 출제가 됐던 내용들을 갖다 빼버리면은 문항수를 갖다 172제에서 한 150에서 한 120, 130문항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같이 한 것만 강의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두 개를 묶어서 이제 해드리면은 한 10주 동안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이제 묶어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 바뀔지도 몰라요. 아까 안 바뀐다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보름 정도 자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11월 말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시험 대비하는 이제 다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진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기출문항들을 분석하여 볼 때 유기화학에서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다음 사항을 꼭 지켜줘야 한다. 자, 첫 번째 다 아는 얘기예요. 읽어볼게. 학부 수준에서 잘 다루지 않는 고급 이론을 학습하기보다는 학부 수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이론을 반복 학습해서 완벽히 이해할 것.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이제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고 경향성들을 파악을 해보면 실제로 그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요. 학부 수준에서 벗어난 내용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제원으로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되게 정확한 분들이라 학부 수준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은 보통 출제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학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만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고 괜히 그런 사람들 있어. 이게 이제 학부 수준이 아니라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 관련된 문제를 풀면은 자기가 꼭 합격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상은 항상 빗나가죠. 그치?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수준에 딱 맞는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실제로 어려운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괜히 시간을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내용들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출제된 그 4문항, 5문항 정도 모두 관연도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학부 수준의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항도 출제가 된 바가 없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객관식과 주관식 유형 관계없이 과거 이제 기출됐던 문항들을 꼼꼼하게 분석할 것. 가장 좋은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그지? 출제원들이 냈던 문제들이니까 그 내용들은 항상 출제원들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니까 과거에 풀었던 기출문항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은 경향성도 보이고 어떤 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판단도 서게 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이고 출제되었던 내용이 변형돼서 반복 출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은 반드시 다음 연도 기출문제 고려 대상이 된다. 한 가지 일례로 이런 거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에 들어가면요. 방향족 화물에 대한 걸 배워요. 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과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12장일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거기 보면 이제 버찌 환원 반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944년에 AJ 버찌라는 호주 출신의 유기학자가 만들어낸 벤진고리를 사이클록사다이엔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이 출제가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벤진고리를 환원시키는 경우가 있고 벤젠고리에 전자 끄는기가 있을 때 환원시키는 경우가 있고 벤젠고리에 전자 주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있는 경우에 환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벤젠고리만 환원시키는 내용이 출제가 됐어. 그리고 전자 끄는기가 있는 경우 환원시키는 경우가 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자 주는 기 있을 때는 출제가 된 바가 없잖아. 그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반드시 다음 연도 기출문제 고려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시험에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게 안 나오는지 대충 파악이 될 거란 말이지. 됐죠? 자, 출제 가능할 것 같은 문항들을 나름대로 예상을 해볼 것.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요. 실제 본인이 예상하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수험생들이 계신데 대부분 그분들 의견이 또 맞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기출문제를 갖다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그런 경향성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본인이 습득한 지식을 지면상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 것 써야 돼요. 항상 그리면서 쓰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지면상에 표현하는 능력이 서투르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지? 이게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제원들이 요구하는 답이 있단 말이야. 그 답을 갖다가 장황하게 소설하기보다는 짤막하게 뭐 세 줄도 좋고 내용이 장황하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출제원들이 요구하는 정답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출제원들이 요구하는 정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쓰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단순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좀 이따 보겠지만 통합 지식 한 개의 챕터가 아니라 서너 개의 챕터가 묶여가지고 출제가 돼요. 항상. 그래서 어느 한 단원에서 만약에 내가 펑크가 나버리면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부분 점수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답을 완벽하게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원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갖고 학습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를 통한 접근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유기합물의 구조 및 그 구조가 가지는 성질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분자 구조가 반응을 할 때의 에너지 변화, 산도, 그리고 평형상수 및 반응 속도 등을 연관지켜서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습법이 된다. 요거는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리는 내용들만 잘 받아들이고 잘 학습하시면은 시험 보실 때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게 늘 그래왔으니까. 자, 유기학이라는 과목이랑 유기분광학이라는 과목이 회자 노릇을 하려면 일단 예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괜히 어려운 단어를 갖다가 혼자서 막 예습한답시고 드립다 파는 것보다 차라리 학원에 와서 저랑 이제 1시간 공부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예습은 필요 없고 복습만 하시면 될 거고 예습하는 시간에 다른 공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통합이론서를 바인드로 단권하세요. 모든 고시의 표준은 이론서의 단권화예요. 사법고시도 그렇고 임용고시도 그렇고 뭐 행정고시도 그렇고 우리 형이 이제 사법고시 준비해서 잘 아는데 이게 이제 이론서가 흩어져 있으면은 이게 다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갖다 항상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1, 3월 과정에서 통합이론이 이제 진행되잖아. 통합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이론서의 끄트머리를 갖다가 이제 재본서에 가서 잘라달라 하세요. 자른 다음에 상공 바인드로 구멍을 뚫어.
구멍을 뚫어가지고 상온바인더 노트에다 끼워놓고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나 또는 이제 학부 수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따로 필기를 하셔가지고 관련된 챕터에다가 이렇게 갖다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서는 하나로 묶어 당기시는 게 좋아요. 모든 고시의 표준은 이론서에 담궈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질문은 아껴두지 말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질문이 하나 둘 쌓이면 나중에는 질문을 양이 엄청 많아지거든. 그걸 갖다 일일이 다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질문을 갖다 해결하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은 절대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눈으로 보지 말고, 항상 반응물과 시약이 주어지면은 저절로 손이 가야 돼요. 알겠지? 항상 이면제나 연습장에 쓰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반응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3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메커니즘 위주로 공부하셔야 실패를 안 해. 왜냐면 우리가 그 교과서에 출제가 되는 모든 내용들이 똑같이 나왔냐면 상관없게. 그러면 암기가 필요하잖아요. 상관없지만은 분명히 구조가 변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거에 적절히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항상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수학 같은 경우도 그래요. 눈으로 보면 풀려. 하지만 종이 한 장 주고 풀어봐라 그러면 못 푼단 말이야.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반응물이랑 시약이 주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손이 가서 메커니즘이 이제 머릿속에서 딱 그려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렇게. 유기학은 여러분들 그 휘발성이 강하다 그러죠. 머릿속에 담아두면은 이게 이제 나름대로 화학과 그 전공 학생들도 생소한 과목이라 유기학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머리 들어오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기억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제가 이제 유기학을 목요일이랑 토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는데 목토에만 유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하루에 뭐라 하지 말고 매일매일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그 내용들을 쭉 이어가시는 게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적중문항. 지금 적중문항들을 제가 이제 이 설명회를 오늘 하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받은 게 무려 이제 이틀 전이라 제가 이제 자세히 모든 내용들을 다 캐치해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제 눈에 그냥 딱 보이는 것만 제가 기억나는 것만 가져와서 한 3문항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5문항 중에서 일단 나머지 2개는 찾아보진 못했지만은 일단은 그냥 후딱후딱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이건데요. 자, 이제 2교시 1번 문제예요. 보니까 이제 벤지알데하이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일라이드라고 하는 그 비티크 시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A라는 이중결합 알켄을 갖다 만들어내고 이중결합 알켄에다가 이제 메타클로로포옥시 벤조이시드라는 과산소산을 넣어가지고 에폭사이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보니까 벤젠그룹이 둘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스구나. 그럼 MCPBA랑 반응하는 A라는 거는 시스 배열을 가지고 있겠네라고 해가지고 A는 아마 시스 스틸벤 이중결합 알켄을 기준으로 벤젠고리가 양쪽에 시스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화합물이 A가 될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중간체. 비티그 반응에서 이제 중간체로 생성되는 사각고리 불안정한 중간체, 옥사포스페테인이고, 요즘 말로는 베테인이라고 하는데, 베테인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요. 옥사포스페테인은 잘 과거에 쓰던 내용인데,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베테인, 그러니까 옥사포스페테인의 구조를 그리라라고 하는 거는 이 반응에, 비티그 반응에 메커니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것도 있어요. 옥사포스페테인을 요즘에는 베테인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 제 교재에 있는 내용에 요거 그리란 얘기야, 요거. 베테인인데 교재 그 체크라는 한 좁은 공간에다가 이제 인일라이드는 포스페테인, 베테인을 갖다 이제 옥사포스페테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놨었어요. 여기 출제가 됐단 말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요걸 그리라는 문제였어요, 요거.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자, 요거는 이제 그 벤자인을 만들어내는 거. 벤자인을 갖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이드가 때리고 들어가서 이제 아닐린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미노 그룹이 아질산 소듐이랑 염산이랑 반응해서 벤젠 다이아조늄 이온을 만들게 되고 벤젠 다이아조늄 이온에다가 플러스일가 구리염인 커퍼 사이아나이드를 갖다 넣게 되면은 얘가 이제 CN-가 때리고 들어가거든요. 라디칼 반응으로 가는데 그래서 벤조나이트라이드 생성되는 그런 반응들을 갖다가 출제가 그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제 프로톤 NMR에서 이제 방향적 수소의 피크가 2가지로 나타나는 것까지 힌트를 줘가지고
예, 이런 문항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제 이제 주관식 문제 실전 솔루션에서 보시면은 요게 나왔잖아. 똑같죠, 지금 보니까. 예, 여기다가 소듐 아마이드 넣어가지고 이제 벤자인 만들어낸 다음에 예, 아마이드를 만들고 그 생성물이 요거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 플러스일까 구리염을 써가지고 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샌드메이어 반응으로 나이트라이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까지.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론서랑 문제집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거는 보니까 이제 한쪽에는 케톤, 한쪽에는 에스터가 있고, 이거 이제 메틸바이닐 케톤이라는 마이클 첨가 반응, 일사첨가 반응을 하는 그런 반응물인데, A라는 놈이랑 이 메틸바이닐 케톤이 두 개가 이제 반응하는 로빈슨 고리 만든 반응에 의해서 B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에테인 다이사이올 넣어주고 이제 레인 니켈 촉매를 써가지고 카본 1그룹을 메틸레노로 환원시키는 반응. 이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언제 강의했냐면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방향적 화합물 챕터에서요. 챕터 12장에서 예전에 그 로버트 우드워드라는 그 20세기에 살던 가장 위대한 유교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응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요게 이제 출제가 된 거야. 실제로 교과서에는 이 내용들이 잘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교과서가 그리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메틸레노를 환원시키고 나서 요거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에스터를 환원해주고 예, 여기 이제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으로 이중결합을캔에다가 예, 알코올 수화 반응을 해준 다음에 존스 시약으로 예, 1차 알코올이구나 산화시키는 그런 반응. 예, 그게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똑같죠. 한쪽에는 에스터, 케톤, 주관식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요거, 그지? 그래서 A라는 반응물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에틸 바이닐 케톤인데 얘는 메틸 바이닐 케톤이고, 예, 로빈슨 고리 만든 반응이 되는 거고, 그지? 예, 밑에 있는 거는 여기 나오잖아. 레인이 니켈 총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죠? 1, 2 에테인 다이사이올을 갖다가 써가지고, 고리형 사이오아스타를 만들어준 다음에, 레인이 니켈 총을 써가지고, 이걸 갖다 환원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카본 1그룹을 메틸레노로 환원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 통합이론서에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것만 나와, 배운 것만. 자, 나머지 두 문항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으면은 1~3을 개강할 때 한번 자랑을 하기로 하고요. 자, 입시문은 좁지만은 우리는 날씬하다. 예. 자, 제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7학년도 임용화학 중에 물리, 분석, 무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권혁 교수님 설명을 먼저 들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그치? 바로 뒤에 있는데. 그죠? 네. 그래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네. 오늘은 영역별로 쪼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잠시 미룰 거예요, 제가. 오늘은 처음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초수생의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 다 초수생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 시기에는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을 해서 사이드로 복수 전공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상담을. 왜냐면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얘기도 해보고 끝나고 나서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생겼죠? 안녕. 네. 오늘 순서입니다. 순서는 크게 네 가지를 해볼 거고요. 26학년도 총평을 간단히 해볼 거고, 여기다가 제가 빠뜨려 놨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임용화학이 어땠는지. 그래서 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AI에 있어서의 생각을 같이 접목해서 총평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 초생의 강의에 있어서의 선택 등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요. 결론 저를 선택해 달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연간 강의 스케줄에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저도 준비를 했겠고, 여러분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 임하는 자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 네 번째는 이게 설명회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늘이 첫 번째 퍼스트, 그다음 다음 주는 세컨드. 그래서 이주영 교수님 교육학에 관계돼서 우리 겁나게 논술 잘 쓰잖아요. 이과생의 단점이 뭐야? 글을 잘 못 읽고, 글을 읽었어도 적절한 글로 담백하게 써내지 못한다는 거. 그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그래서 쓰라고 했더니, 맞죠? 답안지를 한 페이지는 다 채워야 되는데 한 페이지에서 절반도 못 채우고, 맞죠? 비문도 많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가 했듯이, 그러니까 올해 진행을 했듯이 내년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종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학생들한테 피드백도 워낙 잘해 주셨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직접적으로 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교육학 교수님이 이 단독 화학 과목에 대해서 오시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과목에 대해서 없어요, 전 임용 시장에서.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얼굴도 잘생기셨고 재밌게 얘기해 주시고, 네, 여성들한테, 여자 수강생들 상당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 영역별에 관계돼서 다음 주는 물리화학을 담백하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 주에는 분석화학과 무기화학을 한 번에, 그래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 세 번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엔 답안 작성 어마어마하게 쓰신 분들 많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면 답안 작성을 잘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어도 요령들을 여러 차례 있어서의 특강의 형태를 통해서 유튜브에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는 2차 준비하는 내용에서 합격생이 두 분이 오세요. 저번 주에도 오셨고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그래서 2 차도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1 차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다 보면 2 차가 정말 중요하구나. 2 차라고 하는 게 저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시간 되시면이 아니라 꼭 참석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 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1 차에서 특히나 교육학과 교과 교육론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전공적인 지식이 더해져서 교과서 분석, 그걸 통해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해당해서 할 거고, 지금은 저 뒤에 보면 12월 달 스케줄이 있어요. 저 뒤쪽에 보시면 왼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5개 조를 통해서 분할을 했고, 지금 금요일을 뺀 모든 요일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관리를 해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돈을 받거나, 지금은 이 앞에 스터디 카페 전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다 꽉 차서. 근데 거기는 조그만한 칠판, 그쵸? 더군다나 화이트보드. 근데 실제로는 다 어떻게 돼? 이 공간에, 교실에서 백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야 돼? 실제화돼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겠지. 맞지? 그걸 다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다 해 드립니다. 저희가 다 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무료로 한 겁니다. 네.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홈페이지 상에 2차 수업도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개별적으로 하거나 소수 인원만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같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가 아닌 무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들어와서 코멘트, 그다음 면접들, 이런 것들을 해서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오늘 할 얘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평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얘기와 AI 얘기를 볼 겁니다. 난이도는 어땠니 하고 제가 쳐 봤거든요. 분석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은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물리화학은 까다롭게 나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대요. 물리화학 영역은 변별을 가르는 심화된 문항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서 체감적으로는 요 한 과목만 어려웠지 이 세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한두 문제만 어려우면 어때요? 전체가 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합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데, 마치 물리화학 어려웠다고 해서 이것까지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었는데, 실제 학생들은 물리학이 어려우니까 나머지 것도 글이 잘 보이지 않더라,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점수가 꽤 많이 떨어질 겁니다. 네, 그렇게 예상이 돼요. 두 번째를 물어봤어요. 출제 경향에 관계돼서.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설명했을 때 자료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중요한 거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물어봐요. 그럼 기본 개념에 따라서 올해같이 심화된 문제까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어떤 강의가 좋냐. 첫 번째 추천하는 게 저와 권혁 교수님을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는 구글로 했거든요. 예. 챗 GPT 뭐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돈 내고. 그렇죠? 해 보시면 단방에 나올 겁니다. 이게 공통된 뭐다? 여태까지 있어의 의견들이었다는 거지. 그런 게 수렴되고 수집돼서 일반화해서 보여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전공학에 있어의 핵심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는데, 이 과정은 뭐야? 1-3-5에 이루어지죠. 맞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작년도 임용 26학년도가 아닌 25학년도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올해 거 26학년도를 준비할 때, 그냥 기출문제 정도만 준비를 한다면 임용시험 뭐 별거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뭐 한 거야? 뒤통수를 친 거죠, 사실은. 예, 문제가 읽혀지지 않고 기출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왔다. 근데 개념반에서는 그런 걸 다 뭐 하고 있다? 다루고 있다. 시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전반적인 걸 훑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이제 뭐예요? 우리 임용 시험에 부합하는 시험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문항을 물어볼 때는 한 문항 안에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지식, 아까 유기 교수님 문제 보셨잖아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다다다닥 붙어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식을 배우고 통합화시키는 과정들. 그다음 특히나 물리화학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계산. 그래서 미분을 한다든지 적분을 한다든지, 너무 사랑하는, 그렇지? 그런 기초적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학생인데 잘 모르는, 잘 연습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식은 다 주어집니다. 특히나 적분 공식은 다 주어져요. 근데 미분 공식은 안 주어져요.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미분 공식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자. 알겠지? 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영역별 특징에 관계돼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물리화학이겠죠. 특히나 전공 A 2교시 9번 물리화학 문제에 관계돼서 실제로 풀이 과정을 내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해당해서 답이 뭐가 답이야? 이게 뭐 어떻게 푸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벌써 설명회 하나 찍었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벌써 풀이 과정을 했는데 AI한테 그분이 물어봤대요. 근데 AI에서 답한 결과하고 제 거랑 똑같았어요. 네. 그래요? 됐죠? 그럼 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찌 됐든 제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틀하고는 다른 게, 원래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압력과 온도의 관계예요. 근데 부피와 온도의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압력 대신에 부피로 하려면 무슨 변수화해서, 매개 변수화해서 부피에 있어를 매개 변수를 분모 분자에 집어넣는 연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애트킨스 책에는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전적으로 내부 에너지도 온도와 부피, 온도와 압력, 부피와 압력으로 표현했다. 그중에 물성적으로 취하기 쉬운 형태를 하기 위해서 뭐다? 온도와 부피로 했지만 압력과 온도에 있어서의 형태로 뭐 할 수도 있다? 전환시킬 수 있다. 엔탈피도 마찬가지. 압력과 온도의 관계지만 뭐로 전환시킬 수 있다? 부피와 온도 관계로 바꿀 수 있다. 그때 매개에 있어의 관계식을 푸는 거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그거 했고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지식들 다 전달해 드렸어요. 선생님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풀었대. 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설 강의 할 때 이걸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겠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고. 네,
경쟁률에 관계돼서는 다음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스가 여기 2년 전만 해도 5대 1 정도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3.4대 1 정도 됐죠. 맞죠? 많이 뽑아요. 많이 뽑는다고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올해 시험 200명 이상 뽑을 것 같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200명이 넘을 수 있어요? 200명 이상이 될 거다. 정부가 바뀔 거고, 정부가 바뀔 거고, 아직 안 바뀌었을 때예요. 그때는 정부가 바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바뀐 정부에서는 과학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 더군다나 경기도가 감사에 걸렸어요. 왜? 학생들이 뭐 해야 돼? 이제는 강의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뭐가 있어야 돼?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이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몇 분? 두 분들밖에 없는 거야. 그럼 선택하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선택을 못 한다? 교육권 침해죠. 맞죠?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 그게 감사에 다 걸렸어. 그래서 이번에 많이 뽑은 거예요. 근데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라고 가만히 있을까? 야, 우리도 이제 뽑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늘어날 거나 인원에 관계돼서는 요 정도 인원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인원 채워지면 한 3년 정도, 여태까지 추이를 보면 그때까지 많이 뽑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 왜? 그분들은 뭐 그만두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그만두라고 해? 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좋은 기회잖아요. 임용에서 이 정도 인사대의 경쟁률 나오는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회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 시험을 어떻게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겠느냐. 연습을 꾸준히 해서 하시면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는 비전공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만 뭐 하면 돼, 일단. 잘 보면 되지. 그렇지? 그런 방식들을 권혁 교수님 출중하시잖아요. 잘해 주실 거고요. 저 옆에서 잘 보필을 할 겁니다. 네. 계속 보시면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서울, 여기 상당히 많이, 인천도 마찬가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맞죠? 전반적으로 지방도 꽤 많이 늘었어요. 네. 넘길게요. 네. 이거는 올해 거죠. 여러분 내년 거잖아. 그치? 내년 거는 내년에 생각하자고. 그치? 많이 뽑을 거니까. 총평은 여기서 끝내고요. 두 번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선택에 관계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강의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강의. 네. 당연히 저죠. 네. 네.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용에 합격,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적절한 뭐가 필요해? 초이스, 선택.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멀리까지도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멀리에서 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학습, 계획 수립할 때 일단 뭐부터 해? 우리 때는 없었던 검색부터 하잖아요. 뭐 하지? 검색을 해보셨을 거고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패드를 이용해서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나는 내년에 꼭 합격하고 싶은데. 그치? 그 다음에는 이쁜, 맞죠?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교단에 서셔서. 그래서 어려운 걸음을 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제 눈까지 왔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인제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은 다 초수 준비하시는 거죠? 아니? 재수예요? 초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언입니다. 초수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실패 경험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맞아. 해보자! 그치, 해보자! 그 다음에 교수 합격자에 있어서 좋은 자료를 뭐 한다? 잘 써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 그치? 이것만 정리하면 돼. N생에 비해서 자신감이 넘치죠. 맞죠? 아이, 선배들 왜 이 정도 시험을 왜 못 붙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쵸?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N생에 비해서 시간과 공부량이 터무니없이 적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화학 영역에서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약점이겠지. 그치?
그중에 찔끔 조금 잘하는 게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은 넘치는데, 맞지? 저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꽤 높아. 밑에서 저거 왜 못 올라가지? 맞죠? 이제 달려 올라가면서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 야, 작년에 합격한 이 선배들, 차,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적절한 강의 선택. 그러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공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마치 그런 과정들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가 돼 있어야 돼? 또 한 가지. 시간적으로 제약을 둬야 돼요. 우리는 1년 범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그렇지. 한 3년 뒤에, 4년 뒤에 볼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계획을 할 때는 넘치게 계획을 짜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약된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에 관계되어 있는 나의 이설에 맞는 강의를 갖다가 찾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설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모르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선택할 때 고민의 이유, 교재는 어떻지? 그렇죠? 그다음 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이쁘게 잘합니다. 권혁교수님 작살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저도 어느 정도 합니다. 강의력은 어떻지? 정말 잘하세요. 네. 그다음 강의 스타일은 어떤지 아주 자상하게 하시고 저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료는 어떻지? 넘쳐납니다. 네. 여러분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전달력 끝내주죠. 네.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임용화학에 있어서 전공 파트뿐만 아니라 교과, 경영, 교육학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 맞는 강의를 뭐 해야 돼? 선택을 하려면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지. 그렇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처음에 힘들어? 안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맞죠? 그래도 선택을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뭐해? 1년의 스케줄을 보면서 꾸준하게 가야 되겠죠. 네. 그래요? 뭐 해봐라 이거예요. 들어봐라 이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 특강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일반적으로 인트로가 되기 때문에 강의력을 그렇게 표출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 그냥 쭉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그치? 그걸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판단에 준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맛보기 강좌 한번 보시면서 알겠죠? 올해 거 보시면서 한번 경험을 해 보시기 바라고 거기도 마찬가지 인트로 부분이라 구체적인 설명이나 알겠죠? 수업의 테크닉 이런 것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걸 보신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저입니다. 네. 저를 선택하시면 네, 여러분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의 권혁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올해가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강의가? 몇 년째인 것 같아요? 어, 제가 98년도부터 했거든요. 대학원 때부터 했습니다. 현 시장에서 이 정도 하신 분이 없어요. 네.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임용을 어떻게 되게? 꽉 채고 있죠. 그리고 저는 더군다나 연구원 출신이에요. 필드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화학계에 다양한 사람의 이슬의 인맥이 있겠죠. 정보도 있겠죠. 그걸 수집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힘과 적중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적중문항 분석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아니,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좀 시간 낭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네. 그거는 뺐어요, 제가. 네. 이제 임용화학을 갖다가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기본 개념과 이론부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기가 바로 여기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론, 기본이 되죠. 네. 그 다음, 어느 때 해야 돼요? 하반기? 아니지. 여러분 지금 왜 왔어요?
1월부터 이제 달리려고. 그렇지? 바로 상반기에 시작해야 되겠지.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반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과정에서 심화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3번, 4번 반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반복할 때는 방식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래야 능률이 오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밤낮 정의만 보니? 아니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있는 기본적인 정의와 내용들을 정의가 잘 안 돼 있으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하는 영역들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왜 안 풀렸지? 아, 이 개념이 이건데 이 개념이 명확하게 내가 잘 모르고 있어. 그때 느끼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고등학교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봤던 수학책들이 있죠? 그거 다시 보시면 제 쪽 파트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라는 게 없잖아. 그렇지? 뭐만 하면 돼. 이해만 안정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도움 많이 돼요. 대단히 도움 많이 돼요. 아까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중요해? 그게 어느 정도 됐으면 그 과정에서 뭘 해야 돼? 단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이 했던 단권화, 물리화 이렇게 단권화를 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패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패드의 단점이 뭐죠? 그 페이지를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는 나오지만 그 전 페이지와 대비를 못해요. 맞죠? 이게 큰 단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봐? 펜을 이용해서 답을 서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화할 때는 패드는 좋지만 알겠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패드로 풀지 마시고 실제로 뭐로? 손으로. 펜을 이용해서. 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밤낮 공부는 패드 하다가 시험장 갔는데 뭐해? 펜으로 풀고 앉아 있어. 풀려? 벌써 뭐 낯선데? 잘 써져요? 잘 안 써지죠. 그러니까 수험에 관계되어 있는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시험장에서 실제로 뭘 하는데 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야 되는데 펜으로 패드를 이용해서만 하고 앉아 있었어. 자료화는 정말 좋지만 알겠죠? 네. 물리화학이 있고요. 분석화학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예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권혁 교수님은 교재 있고요. 중간중간에 필기했던 거, 중간에 상공 바인드 얘기하신 거 그거예요. 중간중간에 집어넣어라 이거야. 알겠지? 근데 보통 사람은 교재 있으면 옆에다 하죠? 그럼 너덜너덜 거리지. 그러다 날아가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기화학도 마찬가지. 됐나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2번째까지 끝났습니다. 3번째 들을만하죠? 맞죠? 네. 연관관계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은 1, 3월 이론 배우고요. 4, 6월 문제 적응 방법 배우고요. 그럼 개념을 갖다가 뭐 하는 거죠? 심화하는 과정이죠. 맞죠?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했던 거를 다시 뭐 하는 거?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지. 됐습니까? 요거를 제가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처럼 해놨어요. 그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유형의 문제로 나오느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알겠습니까? 이 중에 유형 1은 나왔고 유형 3은 나왔는데 유형 2는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유형 2가 나오겠지.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해봐야 돼? 문제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안 작성도 해봐야죠. 저는 여기까지는 답안 작성을 하지 말라고요. 문제 반부터 답안 작성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난리 납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답안 작성하려고 하는데 한 문제를 20분, 30분 쓰고 있어요. 처음에. 썼는데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 비문으로 돼 있고 적절하지 않고 요구하는 사항과 동떨어져 있는 답안을 쓰고 그런 경우가 허대. 근데 그게 대략 이게 10주 합니다. 10주 동안 하게 되면 제가 하루에 한 문제씩만 시켜요. 그전에는 모든 문제를 다 해오라고 했거든요. 점검하고 울어요. 막. 선생님 어떻게 다 풀어요? 어떻게 다 적어요? 니네 건데? 그냥 한 문제 봐. 그러면 제가 이것보다는 이거,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옆에서 직접 써주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요? 모사야, 처음에는. 그치? 처음에는 베껴보는 거잖아. 아, 이런 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나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교육학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똑같은 거야. 근데 왜 전공은 그렇게 안 해? 그치? 전공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걸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겠지. 난이도별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A형은 쉬웠는데 B형은 좀 어려웠거든요. A형이 어려웠고요. B형이 쉬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전에 A형, B형 쉬운 경우 있어요. 그걸 다 뭐 해봐야 돼? 연습해봐야 돼. 그러면 실제 시험상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점수를 통해서 2차 점수가 어느 정도 걸릴 거다. 그걸 계속 제가 평가해 드려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의 대처가 적절한지를 확신을 가지면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알겠지?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점수는 대략 2차 점수가 50점대 후반에 걸려요. 그럼 그전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의 10점이 떨어진 거니까. 그렇지? 그럴 때는 아는 것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그렇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했을 거 아니야? 이제 아는 애들인 거, 야, 씨, 빨리 안 줘봐. 그래서 논의했던 게 뭔지 회의석상에서 이제 상반기가 되면 회의를 하거든요. 출제진들이. 네. 그런 것들에 해당해서 이제 논의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사용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같이 풀어보고 예상도 해보는 겁니다. 올해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출제진이 바뀝니다. 다. 그게 큰 변화예요. 출제진이 완벽하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반적인 영역들을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출제위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정보였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똑같이 26학년도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물리 교수님이 개인 사정이 생기셨고 무기 교수님이 좌장이었는데 이 출제 화학, 임용화학에 그분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셔서 두 분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 교수님이 한 분 들어오고 무기 교수님이 한 분 들어왔잖아요. 무기 교수님은 자기랑 연배가 비슷한 나이가 꽤 드신 분. 물리 교수님은 거기보다 한 10살 밑에 있는. 근데 대단히 양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산으로 갔죠? 맞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분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출제진이 다 바뀌어요. 새로운 계약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분이 출제진이 될지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출제진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는 7월 달 이후예요. 네. 추천 후보가 정리가 돼서 계약서 쓰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출 분석을 해요. 각 시기마다 기출 분석에 있어서의 활용법은 다릅니다. 이 활용법도 제가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출 분석을 할까요? 135는 어느 영역에서 나왔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때 내가 여기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 지식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근데 7개월을 갔어. 어떻게 해야 돼? 제한된 시간이 들어가야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앞뒤 영역에 나올 수 있는 영역과 뭐가 연관되어 있을까? 그럼 예상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죠? 맞죠? 네.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이 이럴 거예요. 그렇죠? 꾸불꾸불. 하지만 저기 목적지가 보이잖아요. 직선으로 가고 싶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들죠. 벌써 애가 힘들어 하잖아. 그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느 때는 진짜 공부가 잘 된 때도 있어요. 맞죠? 어느 때는 뭐예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서로 얘기하면서 하겠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고민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렇지? 나만의 있어야 될 고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왜? 나의 있어야 될 능력치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할 거지. 맞지? 나 혼자 그냥 내용 가지고 그냥 해볼까? 아니면 수업을 들어볼까? 뭐 다양한 공부 방식에 있어서 시작이 있을 겁니다. 이때 어떤 방식을 하든 뭐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뭐? 구체적이어야 되죠? 두 번째 뭐 해야 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면 내가 뭐 해야 돼? 잘하고 못하고를. 맞죠? 뭐 할 수 있어야 돼? 측정 가능하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도장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시기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죠. 맞죠? 6일 하루 만에 끝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밤새워서 한다는 게. 그렇지. 그 다음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현실적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1년이라는 범주 안에서.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갖다가 작성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정량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 달성 가능한 형태의 이설의 모습을 만들어낼 거고요. 좀 빨리 할게요. 네. 그런 것들이 뭐 해야 돼? 현실적으로 뭔가가 보여야 돼. 알겠지? 멍하니 해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와 있지? 이러지 말고, 멘붕에 빠지지 말고. 네. 맨 마지막에는 제한된 시간 범주 안에서 목표 설정이 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케이? 맞죠? 네. 그래요. 그래서 경향 분석에 관계돼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경향 분석은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출제 경향, 문항수의 배점, 출제 범위, 변경사항, 평가 요소, 시험 절차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요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출제 경향 얘기했죠? 평가에 관계되어 있는 요소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출제 이설의 범위도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같이 할 거고요. 27학년도에 이설의 배점과 시험 절차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이거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알지. 이제 분석표입니다. 26학년도. 기입형에 관계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기입형에서 분석이 기입형으로 나왔다라는 게 두 문제나 아, 시험 문제가 어렵겠구나. 왜? 분석이 2점짜리로 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뒷부분에 물리가 배치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물리가 시험 문제를 안 냈다는 얘기거든, 분명히. 이러면. 그죠? 근데 심지어 이 물리와 2교시에 요 2점짜리도 꽤 어려웠어요. 네. 서술형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리학 나와 있는데 이 9번 문제 아까 전에 2교시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그 다음에 3교시 2교시가 좀 그래도 나머지는 할만했어. 근데 3교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3교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특히나 요 물리학이 2점짜리 요 문제가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걸려요. 극대극소가 나와 있고요. 미분에서 4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 한 다음에 3차 방정식 조리제법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이스레이트를 근해 공식을 써야 돼. 벌써 그것만 해도 시간이 얼마야? 한참이죠. 근데 그게 1점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식은 부등식 이용해서 식을 정의하는 거야. 네, 시간 겁나 오래 걸렸어요. 여기 있는 물리 문제, 여기 물리 있죠? 물리 있죠? 이 문제 합쳐서 푸는 시간도 거의 20분 걸려요. 그러면 현명해졌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일단 물리 두 문제는 빼놓고 나머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문제를 풀자. 어차피 건드리는 순간 뭐가 되니까 시간이 계속 소모가 될 테니까. 네, 요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끝.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의 예고에 크게 세 가지예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어요. 네, 무슨 빠 같죠?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3시부터 설명을 할 거고 이준 교수님이 먼저 스타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 특히나 화학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는지. 알겠죠?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뭐부터 할 거냐? 분석화학부터 먼저 할 겁니다. 분석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시험에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평가원에서 나왔던 죄송합니다. 자료를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준거가 있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합격생이 와서 2차를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거를 두 분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쪽 1년 뒤의 얘기지만 저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미리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처음에 지금 2차 처음에 모였을 때 학생들의 있을 이 느낌. 초생 뭘 해야 되지? 와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작년에 1차는 합격하고 2차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얘기에 집중해봐요. 그분들이 왔어. 팀을 만들었어. 조를 만들었어. 그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패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팀원을 구성할 때 스케줄을 짜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료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게 엄청나게 뭐하더라? 충격적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부터 뭐예요? 이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거든요. 여기 나와서 준비하는 거야. 이런 거 준비해. 다른 사람이 이미 이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나는 합격해야 되지, 올해.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네, 각성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걸로 해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프로페셔널한 교사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프로 되는 거잖아. 그치? 네. 그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26일 날 보통 발표를 하는데 합격날이 됐어요. 따뜻해야죠. 그죠?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어떻게 검색을 해봤지. 거기에 딱 뭐가 떠 있어. 자기 이름에. 합격이 딱 떠 있는 거. 얼마나 기분 좋겠어. 엉엉 울죠. 선생님 저 됐어요. 됐어요. 당연히 되겠지. 이제 시작이야. 이제 패스한 거라고.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교사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인생의 목표가 교사야? 교사가 아니지. 맞지?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교사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교육계에 특히나 화학 영역에 어떻게 몸담을 것인지. 어떤 족적을 남길 것인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설계가 되어야지. 그거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심싸움 된 거 아니야. 심싸움 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본인의 입장에선 대단할 수 있으나, 마치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항상 사람을 위로 보라고 하죠. 맞죠? 앞으로 가야 될 고지는 멀고도 멀어요. 높고도 높고. 알겠습니까? 이제 한 걸음 뛰었을 뿐이야. 이제 그 다음 계단은 또 그 다음 계단. 하지만 이 달은 여러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즐기고 있죠? 네, 난리 난 거지. 그쵸? 나에게 이런 행운이. 네. 네. 눈물 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예요? 이제 연수 왔죠. 연수장애들. 드디어 내가 교사가 된다. 그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끝 인사를 할 겁니다. 제가 뒤로 좀 빠질게요. 네. 네, 지금까지 안병천이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합격해서 선물이 이따만큼 사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